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고3 문학 가장 마지막 지문인 두 출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의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짚고 갈게요. 지주집안 머슴 김원석이 겪는 사건들과 이제 김원석이 뭔가 현실을 각성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 되겠고요. 봉건적 계급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과 개인이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떡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심화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수 있겠고요. 주인공 김원석이 기존의 봉건 질서에 순응하던 인물에서 현실을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근대적 개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인하는 김원석이 우리의 중심 인물이죠.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떡을 훔쳐왔어요.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와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서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 소매자락을 잡아 채진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자, 벌을 그냥 차라리 받겠다라는 체념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원석이는 뭔가 순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대요.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 맡아보는 선달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니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이 떡을 훔침 당한 거죠. 네, 양덕 영감이 나왔습니다. 자, 탐스러운 대모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양덕 영감에게 연거푸 물었습니다. 양덕 영감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까보다는 조금 수그러진 태도로 네 하고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사는 양덕 영감에게 주제소로 가자고 했죠. 자, 사람이 죽었고 그것을 수사하러 온 순사가 이제 중심인물인 김원석을 잡고 김원석의 주인인 것 같은 호주인 것 같은 이 양덕 영감을 주제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덕 영감은 영문을 모르죠. 네, 당황스러울 만합니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곡갈참봉이 나서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자, 곡갈참봉이라는 인물이 양덕 영감이 너무 곤란해하니까 자신이 대신 나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석은 놀란 거였죠. 이렇게 치전이 죽었다라는 거를 곡갈참봉도 알고 있어? 소문이 벌써 돌았어? 라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갈태건 당신도 갑시다 하면서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곡갈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쇳내를 게올려가며 애원을 해보았으나 자, 곡갈참봉은 제발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서운 거죠. 순사가 가자고 하니까 막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주제소로 가게 되었대요. 자,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 뭔가 전통적인 신부 질서상에서는 뭔가 상전인 사람들이 이렇게 근대적인 사회, 뭐 순사가 있고 이런 근대적인 식민 권력 앞에서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의 가문에는 전혀 없었다는 일인 거죠. 중략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 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그러나 읍내의 청년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고 합니다.
자,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때 그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기위 양덕집에서, 양덕 영감 말하는 거죠.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올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쇼. 우리도 이리 올 때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진 놈, 우리 양덕 영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이런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얼마나 내놓겠소? 야, 부조금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신분 질서 같은 경우는요, 일반 평민 계층이 이런 양덕 영감과 같은 계층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신분 계급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청년의 말에 원석도 이렇게 말을 하며 양덕 영감의 뭔가 인색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청년이 묻죠. 너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 가려고? 했더니 왜 그러시죠? 저도 이번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오라가렵니다 라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습니다. 자, 원석이가 아까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했었죠. 이런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근대적 사고관으로 바뀌고 있는, 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가서 뭐 하게? 라고 하니까 원석이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라도 붙여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하면서 코를 쓱 막 훔쳤대요. 글쎄 말로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얼음얼음 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청년이 또 말리죠. 그러면서 원석은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인의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 없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부분이 틀렸죠. 청년들의 행위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청년들의 뭔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장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호상 역할도 해줬고요. 원석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양덕 영감을 나쁘게 지칭을 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뭔가 다질 수 있도록 막 격려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관자적, 뭔가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원석은 주인집의 몰락을 계기로 현실을 자각하고 서울로 떠나기로 한 주체적인 인물 맞습니다. 2번 양덕 영감은 전통적인 혹은 봉건적인 지배계층을 대표했었죠. 하지만 새로운 권력, 바로 순서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런 근대적 권력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의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주제소로 가는 등 그런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사는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공권력을 상징하며 위압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가기 싫다는데도 강제로 주제소로 가줘야 되겠다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서서 제가 이 작품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고깔 참봉은 양덕 영감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권위 의지하면서도 처음에는 막 센 척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지만 순사의 태도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쇳네 하면서 애원했었다고 했었죠. 그러한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출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